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교육센터 소장 전종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안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잘 들으시고 동영상 같은 것도 재밌는 건 아니고 좀 심각한 거죠. 그런 거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잘 들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하시는데 좀 안전하게 일하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교육은 먼저 안전 불감증적인 모습을 삼은 그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 교육 시간이니까 안전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일을 하다가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례, 이제 사망사고 사례 이런 거죠. 그거하고 이제 일반 우리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던 일반 재해 사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방대책 동영상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안전한 모습이 보이나요? 어디가 불안전한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불안전한가, 그죠? 아저씨도 보세요. 여기는 안전모가 있으면서 안 썼죠? 차가 횡단보도를 90도로 건너옵니다. 그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받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엄마가 아기를 업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짐바지를 내려놓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따라가는 차가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돌이 떨어지고 뒤에 따라가는 차가 사고가 나는데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CCTV가 너무 많습니다. CCTV가. 무너졌겠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 실력도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56%가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고요. 안전 불감증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디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건설분기 현장을 얘기합니다. 2006 공장으로 38명이 죽었죠. 이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묻니다. 그런데 그 지체상금을 누구한테 때린다고 그랬냐면요. 맨 마지막 하도업체한테 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끝나가고 하도업체들이 지체상금을 안 물으려고 그러니까 하도업체들이 모두 몰려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얘기해서 70여 명이 몰려 들어가서 작업을 했죠. 한쪽에서는 우레탄 공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우레탄에서 유전기가 나옵니다. 용접에서 불티가 나오고 펑 터진 겁니다. 불이다 그러고 불이야 그러면서 터지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 죽은 겁니다. 이게. 그죠? 구리시에서의 싱크홀. 본인이 불안전한 행동을 한 경우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60% 정도가 있다고 했고요. 남자가 좀 높습니다. 이거보다. 어떤 불안전한 행동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무단횡단이 제일 많죠. 지하철 철도를 건너갑니다. 철도를. 여기 이제 도로 건너가다가 사고 당했죠. 그래서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 방법 뭐가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관련 제도 및 처벌 강화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안전띠 단속이고 음주운전 단속이죠. 강력하게 단속을 했죠. 안전띠.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안전띠만 봤습니다. 안전띠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차에서 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지금 이제 차를 그렇게 만드는 게 됐죠. 음주운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죠. 처음에 제가 직장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음주운전 하는 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살인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 불감증이 이제 가져오는 것들인데요. 안전 불감증이 보여주는 대형 대무지하철 화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죽은 사람 핸드폰에 나온 사진이죠. 객실 내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가득 차는데 승객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국내 대학에서 실험을 합니다. 물론 표적 실험인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연기를 싹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더랍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 밀폐된 공간에다가 한 사람만 집어넣고 연기를 싹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벌떡이나 나가면서 찾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만약에 아저씨 혼자 앉아 계셨으면 이렇게 객실 내로 연기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가면서 찾았겠죠? 이게 뭔 일이냐 그러고 이게 여기에서는 젊은 제자도 있네, 젊은 학생도 있네. 서로 그냥 우리 문화, 이게 위안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에서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동료 근로자나 다른 사람들이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같이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제 상황도인데요. 가는 열차에서 불이 났는데 오는 열차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는 열차에 대해서 정신병자가 신문에 그때 다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신라통에 불을 붙여가지고 던지려고 그러다가 숨겨고 몸싸움을 했죠. 그래서 탁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이제 그 의자 시트에 붙으면서 불이 확 붙었죠. 요즘은 지하철 의자가 전부 불연료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폭신폭신이 불에 잘 타게 생긴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전부 불연료로 바뀌었죠. 불이 딱 붙었습니다. 불이 났죠? 불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실에 신고를 해야죠. 지하철 상황실에. 신고를 안 하고 기관사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상황실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열차입니다. 들어오는 열차. 열차가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사가 보니 앞 열차에, 역에 불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몰고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 불이 났습니다. 지나가 있죠? 근데 지나가라는 안전교육이 돼 있었을까요? 지나가라는 안전교육이 돼 있었으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교육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안 돼 있으니까 이 기관사에다 열차를 세웁니다. 만약 이 기관사가 그런 교육이 돼 있었으면 열차를 지나갔을 텐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 양반이 여기에다 이게 중앙역인데요. 중앙역에 세우지 않고 다음 역까지 가버리면 그 중앙역에서 내리려고 했던 승객들이 항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중앙역에 내려야 되는데 당신 나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뭐 요금 환불해줘.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서로 예측을 못하는데 이런 미세한 불안전한 요인에서도 그냥 가라라는 게 교육되어 있지 않을까 세우고 상황실에 전화를 합니다. 그 상황실에 사람이 없었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사가 열차를 세우고 세월호처럼 합니다. 승객들한테 승객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아까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상황실하고 연락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도망만 해서 괜찮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가지고 열쇠를 쫙 뽑아갑니다. 열쇠를 쫙 뽑으니까 쫙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냥 안에서 갇혀버렸죠. 이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열차에 탔던 사람들 정보가 좀 있습니다. 좀 나갔죠? 주연을 하나도 못 나오고 그냥 그대로 다 갇혔죠. 고스란히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작은 불안전한 요소, 작은 안전, 조그만 우리가 지키면 하나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다 죽어버린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열차가 이제 서서 이제 딱 불이 났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할까요?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막 정전되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때 철도청 공무원 여기를 타고 있었죠. 이 철길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철길 따라서. 그래서 한때 저희들이 이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 기차 암양 타는 걸 좀 잠깐 유행하게 했었는데요. 지하철 같은 거 탔을 때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못 움직이니까 철길 따라서 도망갑니다. 철길 따라서. 안전 이론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 2019년에 그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 하시는 모습인데요.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빴겠죠. 고용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는 위험 현장 패트롤 운영을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막 불시에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 기술 지도를 할 때 적정인 수요로 두 개소를 방문하는 것을 적정으로 봅니다. 두 개소를. 근데 10군데씩 나가고 있어요. 10군데씩. 그래서 보면 이 추세가 중요한데요. 쟤는 사고로 사망하는 게 이렇게 900명대를 쭉 유지하다가 작년에 85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에 따라서 산업계에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금년에는 그래서 850명대라는 것을 지금 700명대로 꺾어 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희 공간에서 산업재해가 10만 명이 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10만 명. 한 해에 10만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고 2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산업재해로.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얼마 주면 취직을 하려고 물어봤더니 2천만 원 정도 주면 취직을 하겠다고 대답을 한 게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산업재해로 해서 19조 원의 경제적 손실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19조 원이면 2천만 원짜리 근로경위를 90만에서 100만 정도로 취직시킬 수 있는 돈이니까 그 돈이 산업 현장에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재해란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치시는 게 산업재해입니다. 일하셔서 다치시는 게. 산업재해 심각성입니다. 기업에서 손실, 노동력 손실, 가정파괴. 가정파괴가 가장 크죠. 가정파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얼마라고 대답했을까요?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답니다. 100억. 그래서 그러면 평생 먹고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50억 얘기했습니다. 50억. 그러니까 50억짜리 건물 하나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50억 있습니까, 선생님들? 만약에 제가 50억이 있으면 저희 집사람은 제가 없는 걸 바랄지도 모릅니다. 귀찮잖아요, 제가. 이때는 제가 젊을 때부터 그 객지 생활을 좀 했는데요. 제가 젊을 때 객지 생활할 때는 저 집에서도 안타까워하고 막 서로 이렇게 애잔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재작년에 그 지방에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뭐하러 올라오냐고 그럽니다. 뭐하러. 그냥 지방에 있지. 근데 좀 귀찮은 거죠. 근데 저한테 밥 해주고 계란을 후라이해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50억짜리라 그런 겁니다. 제가 50억짜리야. 그러니까 제가 50억짜리 건물 새로 계속 넣어주지 않습니까? 집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50억이 있으면 저희 집에서 제가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50억이 있으시면 나는 산업재해에 다쳐서 괜찮아. 산업재해 발생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50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50억이. 그럼 괜찮죠. 그런데 50억이 없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50억짜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50억짜리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재해 발생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는 98%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계보가 방치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아주 높은 데서 일하면서 손을 이렇게 묶고 이러고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하면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이게. 이제 하임리의 도미노 이론인데요. 사고의 연쇄 반응 이론입니다. 사고는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에 의해서 사고 재해가 이루어지는 건데 간접 원인은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적인 결함이 있고 이게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야기해서 사고 재해가 된다는 건데요. 일산에 69세 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개발 수용됩니다. 개발림에도 수용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이 할아버지 옆집 김 씨는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삽돌구댕이다가 어느 날 에쿠스를 보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조금밖에 안 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전에는 저층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 그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고층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큰 평수를 받고 돈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서 개발 이득금 환수다 그래가지고 개발로 인해 생기는 이득금은 국가에서 환수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개발이 되면 큰 평수를 주고 돈을 줍니까? 안 그러죠? 돈을 더 내야죠, 제가. 아무 저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옆집 김씨 땅이 수용될 때는 그 시절이고 이 할아버지 땅이 수용될 때는 개발 이득금은 국가에서 환수하던 시절인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쓴소주나 마시겠죠. 쓴소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온데 투서지 막 뭐 시청, 구청에 막 투서질하고 그 다음에 창동에 가서 불을 질렀죠. 불이 안 났을 뿐입니다. 근데 굉장히 다혈질적인 개인적인 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 간접원이 형성이 됐죠. 이 그 남대문은 우리나라 국보 1호죠.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남대문을 그런데 개방을 하면서 경비가 하나가 없었습니다. 경비가. 그러니까 이 남대문을 개방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막 쓰레기나 이렇게 그 동물들, 오물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죠. 여기에 경비 하나만 세웠으면, 그럼 경비 세울 돈이 없었다 그러면 의경 있지 않습니까? 의경. 의경 하나만 배치하면. 의경이 하루 종일 뭐 이게 돌아다니냐, 그러면 서울시청까지 같이 좀 멀리 돌게 하더라도 배치했으면 이 할아버지 땅이 개발 수용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강화도로 이사 갑니다. 갖고 강화도에 가가지고 이사간 집에 가가지고 그 A자의 목재 사다리를 가지고 와갖고 올라가서 이렇게 태워버렸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만약에 할아버지가 옆집에 김씨는 뭐 에쿠스가 아니라 뭐 비행기를 탔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개인적인 결함이 있어도 이 불안전한 상태, 이게 불안전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지 않았으면 경비가 딱 지키고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그죠? 이게 이제 하인리의 도민의 이론인데요. 근데 그 남대문은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졌는데 임진왜란때 이렇게 됩니다. 전란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임진왜란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중건됐죠. 그 다음에 6.25 때 또 이제 피해를 입어갖고 수리했다 그럽니다. 6.25 때 꼬마 목수로 참석했던 게 김홍수 목수가 꼬마 목수로 참석했는데 이번에 대목쟁이로 참석을 해갖고 내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막 그 나무가 뒤틀리니 외국 소나무를 수입해서 했니 막 그런 얘기 좀 시끄러웠었죠. 그럼 사람들은 왜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다만 서두름 착각 적당히 무지 무능 무관심 이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만 조심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 큰 중대재해를 당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40대 50대입니다. 40대 50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초보자들은 다치기는 많이 다치는데 이렇게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불안전한 행동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41살 먹은 분인데요. 41살 먹은 친구죠. 아직 젊죠. 정관입니다. 이게 합판을 만드는데 합판은 나무를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합판이죠. 이게 300kg짜리 정관이 2개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승나사고 이게 암나사인데요. 이거 정관을 들어 올리고 나무판을 놓고 본드칠을 하고 나무판을 놓고 쭉 누릅니다. 다시 들어 올립니다. 본드칠을 하고 나무판을 놓고 쭉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합판을 만드는데요. 이제 들어 올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죠. 들어 올리고 본드칠을 하고 나무판을 놓고 이 친구가 그 나무판이 반듯이 잘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들이면서 보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반듯이 되어 있네. 그러면 이제 또 버튼을 눌러서 꼭 누르고 그 다음에 올리고 본드칠을 하고 또 보고 누르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머리를 집어넣어서 그걸 보는 순간 나사를 먹는다 그러죠. 수명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나사 이게 그냥 떨어져서 머리가 없어져 버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다가 머리를 한 번 집어넣는데 사고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고가 생기기 전까지 무지하게 많이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만인데요. 이 사람아 내가 뭐 몇십 년을 이렇게 일했는데 괜찮네. 괜찮아. 그렇게 해도 되네.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내 목숨이 가버리는 겁니다. 한순간. 이게 수도 없이 반복된 불안전한 행동은 한순간에 내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하인리의 이제 1대 29대 300이론입니다. 하인리는 미국의 보험관리자였는데요. 그 수첩에 이제 그 보험하면서 일지처럼 수첩을 쭉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정리했던 수첩 그거를 통계를 딱 냈더니 큰 보험 사건이 한번 터지면 경미한 고객 클레임이 29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직원들끼리 막 이렇게 투닥투닥 질시하고 이러는 게 300건이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동계에다가 접목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망한 사업장에 가서 봤더니 29명이 다쳤더랍니다. 그리고 300명이 나도 다칠 뻔했어요. 이제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칠 뻔했어요 했을 때 그 다칠 뻔한 상황을 바로 수정을 해야지 수정을 하고 놔두면 나도 다칠 뻔했는데 300번 다칠 뻔했다. 그러면 29명은 다쳤고 1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국내 그 대형 사고 일지인데요. 이천 물류공장 화재도 있죠. 세월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그 신문 사설에서 굉장히 그 무서운 사설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2006 공장 화재로 38명이 죽었습니다. 그죠? 1대 29대 300 금방 말씀드린 이론 중에서 2006 공장 화재 이게 1대 29대 300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되는 사고일까요? 이게 1에 해당되는 거죠. 1에 큰 재해 아닙니까? 충주 이런 것도 그렇고 세월도 그렇고 1에 해당되는 사고인데요. 이 1에 해당되는 사고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9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설이 한번 나왔어요. 29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29면 1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1이. 그러면 1은 이보다 엄청나게 더 큰 재앙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9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그 고쳐나가지 않으면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그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또 터지고 그래서 이게 29가 되면 진짜 큰 일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깨진 유리창 같이 사소한 허점을 방치하면 더 큰 병리가 진행된다 이런 건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 대학 교수들이 실험을 하는데요. 차 2대를 도로에다가 받쳐놓고 차 한 대에는 이렇게 금을 가게 하고 유리에 한 대는 본네트를 열어놨답니다. 그랬더니 유리에 이렇게 금을 가게 해놓은 거는 그 다음날 되니까 탁 쳐서 유리를 깨더랍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핸들을 빼가고 그 다음날 바퀴를 빼가고 일주일이 되니까 그 본네트를 열어놓은 차는 가만히 있는데 유리에 이렇게 금을 가게 해놓은 차는 껍질만 남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리에 금을 가게 해놓은 거는 방치된 차라고 본 거랍니다. 방치된 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우리 차에 유리에 금 가 있는 거 가지 않습니까? 유리에 금 가지고 안 타고 다니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유리에 금이 가 있는 거는 다 가릅니다. 근데 그걸 안 갈고 있으니까 아, 이거 방치된 차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차가 이제 그 폐차할 때까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이 유리창도 보십시오. 유리창도 마찬가지인데 한 장 깨졌습니다. 갈아야죠? 빨리 끼야죠? 안 끼고 놔둡니다.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다 깨집니다. 괜찮네? 이제 그 건달들 소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런 허점도 바로바로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폐가가 되어버린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이제 관찰 대과라는 건데 이 세상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게 지금 파동으로 이루어져 이게 다 뭐가 있는 거죠? 태양에서 빛이 오죠 우리한테. 빛이 오는데 그게 입자가 오는 걸까요? 파동이 오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입니다. 이제 그 실험을 해봅니다. 궁금하죠? 여기 이제 슬릿 구멍 2개를 틈을 떠놓고 파동을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파동을 이렇게 보다시피 간섭을 하죠 서로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줄이 여러 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것도 똑같이 슬립 구멍 2개를 뚫어놓고 입자를 대어 발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동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줄이 생겼죠. 이상합니다. 왜 입자를 쏘는데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 입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입자를 쐈습니다. 그랬더니 탁 2줄만 생기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자가 스스로 관찰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관찰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입자로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관찰되지 않고 있었을 때는 파동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관찰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입자로서 행동. 이게 내가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전을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전한 요소가 다 세상에 깔려 있는데 내가 바라봐야 안전이 보이지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불안전함 속에 있다. 그래서 꼭 안전은 내가 챙기고 내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대재해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이제 그 차량에서 추락하는 건데 이게 그 전국에서 발생되는 이제 그 중대재해 사례 그런 거를 좀 모아본 겁니다. 부산 삼락 생태공원에서요. 이게 지금 차량 높이 제한한 그런 시설물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목이 딱 걸려서 뚝 떨어져 사망합니다. 불안전한 요소 한번 보십시오. 뭐가 불안전한가? 여기 이제 화단,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에 제초 작업을 합니다. 중앙분리 제초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삼각콘을 쭉 놓고 이분이 차량 통제를 합니다. 저리 이렇게 가라고.
요즘은 인형으로 이렇게 하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분 직접 하십니다. 근데 제초 작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트럭이 이게 풀을 잔뜩, 제초 작업은 풀을 잔뜩 싣고 있죠. 트럭이 이제 후진을 하면서 이 삼각권 이걸 하나씩 회수하면서 후진을 하는데, 이분은 차량 통제하고 하시는 분을 서로 못 보는 거죠. 차량 통제하는 분도 못 보고 트럭도 못 보고 치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후진은 잘 이제 옹진군에서 2017년에 이분 여기서 청소하고 있는데 트럭이 후진해 옵니다. 후진. 너무나도 훤히 보이고 그냥 당연한 상황인데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치여서. 그러니까 이런 그 트럭이나 이런 건설 장비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항상 내가 조심을 해야지, 저 트럭이 나를 보려니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트럭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 브레이크를 내가 밟죠? 그 지나가는 사람은 저 차가 나를 안 칠 거라고 지나가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죠.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가면 어쨌습니까? 그 사람 칩니다. 똑같은 거죠, 이게.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수차에 매달려 가는데요. 그 핸드폰을 받겠지라고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47살이면 젊지요? 47살이면 젊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있죠, 체력에도. 뛰어내려서 사망해서 사망. 핸드폰 주우려고 차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그냥 머리를 그 아스팔트 바닥에 갈았죠. 사망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강원도 평창에서 옥수수대를 실어놓고 이제 고무 바로 옥수수대를 묶는데요. 옥수수대를 딱 묶으려고 고무바를 당기는데 고무바가 오래돼가지고 빡 부러집니다. 갖고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2m에서. 그죠? 이제 그 화장실 갔다 오다가 이 지게차에 치이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서 지게차에 치이는데 지게차가 사람 친지 모릅니다. 8m를 끌고 갑니다. 8m를. 그 지게차 이런 거는 절대 그 시야가 좁아서 자기를 못 봅니다. 지게차를, 이제 지게차 모시는 분은 없겠지만 지게차에 관련된 상황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를 내가 몰고 있을 때는 항상 그 안전벨트, 그러니까 안전띠를 매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지게차가 이렇게 전복될 때 내가 뛰어내리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먼저 떨어지고 지게차가 사람을 뭉갭니다. 지게차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지게차가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떨어졌죠?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지요? 계단에서. 이분이 청소를 가려고 이제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나중에 사망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제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그러는데, 이 신발장이 무너지는 걸로 봐서 신발장을 기대부대에다 신발장을 같이 넘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1.6m밖에 안 되는데 사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안전모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사고를 보여주는 그 효과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안전모가 벗겨지더니 무방비 상태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번 만에 기계 상태를 확인해보니 어깨부터 머리끝 쪼개져 버린 모습,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는 확연한 차이, 안전모의 중요성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수박을 안전모 속에 넣어가지고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안전모를 제대로 씌운 수박은 어떨까요? 떨어지는 수박을 분명히 보자. 바닥에 닿는 순간 안전모가 중력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안전모를 벗겨보자. 처음과 같이 수박은 멀쩡한 모습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안전모 쓰고 작업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약간 높은 데서 작업하시거나 그때 떨어지면 안전모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구를 안 갖추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칡넝쿨을 제거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개구부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덮여 있어야 하는데 개구부가 열려 있는데 칡넝쿨 같은데 다리가 걸릴 수도 있고 자꾸 힘을 쓰다가 이렇게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일이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곡성군에서.
여기는 이제 그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산사태 뭐 잡석, 잔전 뭐 낙석 여기 있는 거 이런 거를 제거하려고 이리 쭉 걸어가다가 쭉 걸어가다가 떨어져 사망. 저런 작업 정도 할 때는 좀 안전모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나무를 이 나무 전지 작업,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그 작업대에 올라가가지고 크레인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데 이게 좀 작업대가 덜렁덜렁합니다. 잘려진 나무가 이 작업대를 탕 치면서 떨어지니까 작업대가 이렇게 휘우창 기울으니까 이분이 그 앞으로 그냥 떨어져서 사망한 겁니다. 안전벨트 했으면 사망 안 했죠? 매달려 있었겠죠? 이제 벌목된 나무에 치이는 겁니다. 이제 수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고를 만들지 않고 그냥 나무를 이렇게 자르니까 나무가 이렇게 짜게지면서 이 짜게진 이게 자기 가슴을 쳐가지고 사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에 민가가 있으니까 민가 쪽으로 나무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줄을 이렇게 매놓고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이 줄이 힘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한쪽 줄이 힘을 더 받고 덜 받으니까 나무가 잘리면서 휘전하면서 이분을 그 나무 베는 사람을 탁 치어서 사망하는 겁니다. 우리 그 나무 보면 이렇게 지주목 같은 거 이렇게 삼각으로 되는 거 있죠. 거기에 올라서 가지고 이 나무를 이제 베려고 여기 주어나무 있죠. 이 나무를 베려고 그 삼각 받침대로 세우는 데를 딛고 서서 이거를 쳐다보다가 미끄러져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그 바로 코앞에서 보십시오. 몇 미터예요? 1.65m에서 1.65m에서 떨어져서. 여기는 이제 그 제방에 이제 그 제방 정의자가 보려고 이 쓰지도 않는 그 사다리, 그 시민들이 다니지 않는 사다리죠. 다 썩은 사다리, 철제 사다리. 그리 타고 내려오다가 이게 부러지면서 사다리와 같이 굴러서 사망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다리에서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이거는 인천 중구 다세대 주택에서 이제 그 천정 도장 작업하면은 벽에 붙으니까 벽 보양 작업을 하려고 사다리에 딛고 서서 작업을 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건데요.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90도로 떨어집니다. 있죠.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리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 다른 거. 내가 뛰어내리면 내 다리가 부러지죠. 내가 펄쩍 뛰어내리면 3층에서 뛰어내려도 마찬가지다. 내가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떨어집니다. 내가 힘을 써 뛰어내립니다. 떨어지는 거는 내가 무방비 상태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목뼈가 나가는 거죠. 음식점용 캐노피 여기 닦으려고 A자형 사다리를 일자로 쭉 뻗쳐놓고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를 제대로 지지를 안 해놔서 사다리를 지지를 잘 해놔야죠. 이건 사망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뭐 뇌출혈이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누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만뒀고 회사는 여기 그 음식점은. 근데 그 종합 폐기물 처리장인데요. 뒤에 이 그 쓰레기 차량 그 뒤에 파카를 열고 청소를 하는데 파카가 탁 내려 닫히면서 사망한 겁니다. 지금 파카가 열려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제대로 지지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청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너무 무섭죠? 처음 모르다가 사람들이 나타났죠.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 이제 그 가을철 이제는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데요. 가을철에는 그 벌 조심하고 벌에 쏘이면 그 카드로 이렇게 뽑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대 초반에 했을 겁니다. 저희 뭐 고조 할아버지 생전 벌초를 안 하는 데를 한번 벌초를 하자 해서 벌초를 해가지고 땅굴에 쏘였는데요. 죽을 만큼 아픕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 같으면 진짜 그 쇼크사가 오겠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이 벌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뽑고 바로 병원에 가서 해독제 맞고 찬물로 찜질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벌에 쏘이면 그냥 견뎌버리면 안 됩니다. 연세에 드신 분 특히나. 찌찌가무시 잘 아시죠? 찌찌가무시 감기 증상입니다. 저기랑 지금 코로나랑 같이요. 열이 납니다. 열. 나이 드신 분들이 취약합니다. 찌찌가무시는. 들리를 나가시면 그래서 절대 잔디에 앉거나 눕지 말고 옷도 벗어서 놓지 말고 이런 그런 진드기가 그리고 이 피부는 노출되지 않게 다 감싸고 그렇게 자고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양양원 중에서 중증 열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여기도 진드기입니다. 진드기가 피 빨고 나니까 이렇게 퉁퉁해졌습니다. 이런 작업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토시, 장갑 사이에 손목, 바지와 양말 사이에 발목 노출을 방지하라. 그런 거죠. 질식작은 질식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매장에서 이제 꽃 묘목을 갖고 오는 건데 물을 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냥 관리자한테 이게 펌프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면 되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 옛날에 펌프를 많이 다려본 분들이니까 이분이 내가 펌프 좀 보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봐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이 생겼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쓰러지니까 이제 이분이 또 조씨 왜 그래? 따라 들어갑니다. 사망합니다. 두 분이. 꼭 지식제는 쌍으로 이렇게 사망한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를테면 우물이나 맨홀, 비트, 정화조, 탱커, 보일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게 생겼다 싶은데 내 근로자가 들어가서 사망하면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보십시오. 환기 그냥 구칠 송기 마스크 착용하고 아니면 구명줄로 나를 묶고 들어가면서 나도 쓰러지면 나를 잡아 끌어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공기가 부족하게 생긴 데는 농도 측정만 가지고 안 돼요. 농도 측정을 하면 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밑에 깔려있던 유해가스가 훅 일어나면서 농도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기. 여기 이제 우리 경기 지역에서 발생된 지하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서 작업하다 내려오는 게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갈비뼈를 다칩니다. 이게 2020년도에 발생된 거죠. 정수기 앞에 있는 쓰레기통 닫다가 그 앞에 있는 보이는 물에 발이 미끄러져서 팔꿈치를 다칩니다. 담장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좌측 무릎을 다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의 화물칸에서 플라스틱을 내리고 운전석으로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차에서 허리를 다칩니다. 그 다음에 흙무더기 경사지에 돌을 밟아서 미끄러져 배수구에 빠지고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 경계선과 경계석 사이, 이게 도로 경계선, 경계석 사이 이런 데서 많이 다칩니다. 시멘트가 파손돼 생긴 엉덩이에 발이 빠져서 발목을 다치고 골프, 카트,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이분은 운전수가 아니라 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후방 운수대에 부딪혔다는 거라고 자기는 경추하고 좌측어깨를 다쳤다고 합니다. 3m를 굴러떨어져서 허리를 다치고요. 아파트 경사에서 앞으로 넘어져 발등을 다치고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고 이런 재해들이 생깁니다. 무리한 힘을 가해서 허리 둥 다치는 거고 무거운 거 들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거고요. 못에 이제 찔리는 건데요. 안전화는 안 신죠. 안전화는 제조업체 공장에서 가만히 서서 작업한 데 신지 이런 돌아다니면서는 안전화 신고 못합니다. 안전화 신고. 승용차에 치여서 사망. 예측이 톱나르고 그냥 돌가루가 날려서 내 눈을 다치고 이제 그런 거죠.
요즘은 예청이 날이 그 나이론 진로돼가지고 톱날 위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납 가지고 옆에 치는 거고요. 이게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거, 사다리랑 같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밑에서 사다리 잡고 있는데 잘린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내가 다치는 거. 이게 전부 제 사례에 있는 것들을 전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칼로 이제 광고물 같은 거 긁어내다가 자기 손 동맥을 절단했다고 그러고 이제 전기에 감전되는 거. 전지에 붙어있는 벽돌을 집게와 끌칼로 제거하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도 영상인데요. 전기 감전되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죠? 그렇게 됩니다. 손수레에 과적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손수레도 꼭 고인목을 설치하고요. 예방대책 좀 보죠. 5kg 이상을 중량 물이라고 그런다. 5kg 이상. 20kg 이상은 2인 1주를 하는데 여성분들은 15kg.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15kg.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확인해서 허리 말고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고요. 항상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계단은 조심하고 작업할 때 주변 정기점검 잘하고 주의 표시판, 뭔가 다른 위험이 있을 때는 주의 표시판을 좀 설치하고 작업하는 게 필요하고요. 건강검진, 작업 전에 스트레칭, 술, 담배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산재로, 산재, 그죠? 이렇게 입고 나가시가 이렇게 됐죠? 옛날 아가씨입니다. 지금 뭐 할머니 됐겠네요. 마지막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실험을 하는데요. 그릇 두 개에다가 물을 받아서 한쪽 그릇에 있는 물에다가는 좋은 말을 계속 들려주고 다른 쪽 그릇에 있는 물에다가는 나쁜 말을 계속 들려줬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얼렸습니다. 얼려서 망치를 깼더니 나쁜 말을 들었던 물은 이제 사탕을 망치로 치면 깨지더랍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들었던 물은 쫙쫙 갈려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쁜 말을 들었던 물은 이런 장면으로 보여주고요. 이렇게 좋은 말을 들었던 물은 이렇게 육각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먹거리 엑스파일도 실험을 했는데요. 밥을 해가지고 두 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선반에 올려놓고 한쪽 밥에다가 좋은 말만 들고 한쪽 밥에는 나쁜 말만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말을 들었던 밥은 누룩곰탱이가 이렇게 조금 폈는데 나쁜 말을 들었던 밥은 큰 곰탱이가 폈더랍니다. 이게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반영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이 쌀을 씻을 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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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서 씻었다는 게 한때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 콩나물 안 쳐놓고 사랑해 2월. 그러니까 사랑에는 길게 자랐고 2월은 짧게 자랐고 그리고 이제 소주도 사랑해 라고 하면 달갑니다. 2월에 좀 쓰고 우리 상사께서 직장인들이 잘합니다. 상사분께서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술이 씁니다. 그죠? 근데 후배가 선배 내 술 한잔 살게 그러면 저녁에도 못 있습니다. 알죠? 내 몸은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인색이나 피 이런 게 물입니다. 내 몸속에 있는 그 물이 육각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마이크를 하나 둘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동료 근로자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고 동료 근로자들한테도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그 피가 육각수가 되겠죠. 그럼 건강하겠죠. 사업장에 나와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안전을 지키는 게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내 몸의 피도 육각수가 되고 건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하여튼 일 마치실 때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못하게 잘 마치시기를 바라고요. 원래 여기에서 제가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분명히 준비를 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코로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없네요. 코로나는 우리 선생님들 딱 두 가지죠. 마스크, 그 다음에 손씻기. 손씻기와 마스크. 그 다음에 코로나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감기나 독감하고 다릅니다. 코로나는 내가 코로나를 한번 걸렸다. 그러면 원상복귀 안 됩니다. 내 폐가 이미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원상복귀가 안 되고 언제 그게 다시 돌려서 내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걸렸다가 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절대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 쓰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제 일 마칠 때까지 무탈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전종진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